정체불명의 자동차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CUV 또 SUV 세단 정말 뭐라고 어떤 장르를 딱 하나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는 모델인데요. XM3는 르노 삼성 자동차가 개발을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M3하고 비슷한 모델이 있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죠. 이 아르카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거의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다른 부분이 이 범퍼부입니다. 범퍼 쪽 앞뒤 범퍼가 좀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르카나하고는 이 범퍼, 또 안개 등의 어떤 베젤이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또 범퍼의 하단의 디퓨저 뭐 이런 부분들이 살짝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외형의 그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면부를 보시면 기존의 SM6나 QM6하고 같은 시그니처를 갖고 있습니다. 엠블럼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슬림하게 디자인된 헤드램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라디에이터 그릴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SM6나 QM6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 지금 이 헤드램프의 어떤 베젤이라든가 가니쉬라든가 이런 거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C자형 주간 전조등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엠블럼을 통해서 하나로 쫙 조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어떤 상단 마감 같은 것들도 약간 어떤 무늬 같은 거를 줘서 평범하지 않게 디자인을 해놨고요.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다른 옵션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XM6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도 그렇고 리어램프도 그렇고 이 LED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전체가 다 이제 방음제 뭐 이런 걸로 마감이 되어가지고 자, XM6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측면부입니다. 이 패스트백 디자인이라고 해서 보면은 C필라 뒤쪽에 경사가 상당히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벨트라인 위쪽으로 보면 그냥 일반 세단 같은 느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단 같아요. 세단. 예, 근데 지상고가 186mm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지상고가 상당히 낮은데 이 측면에 이 바디가 상당히 이 폭이 넓죠. 넓고 시트 높이를 좀 높게 포지션을 해서 운전석에 앉으면 SUV의 어떤 그런 시야가 딱 확보가 됩니다. 이 루프라인이 굉장히 매끈하게 빠져 있습니다. 매끈하게. 여기서 패스트백, 이제 쿠페형 SUV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롬 몰딩을 벨트라인하고 또 밑에 스키드 플레이터에 강하게 몰딩을 줘서 구분이 확실하게 자기 영역 같은 것들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도 주고 있고, 타이어는 215 편평비가 55, 이 18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 힐 디자인이 상당히 좀 강인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힐 하우스부터 해서 이 차체 하부 그리고 뒤쪽 힐까지 쭉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패널을 쭉 대놔서 뭔가 SUV다운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이 18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경우에 13.2km 리터. 예, 전장이 4,570 그리고 힐 베이스가 2,720mm거든요. 이 사이즈로만 보면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훨씬 전장이 깁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도 크고요.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더 풍부한 차체를 갖고 있고요. 실내 공간도 그만큼 더 넓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차의 크기라든가 또 뭐 배기량이라든가 또 생김새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XM3의 경쟁 모델이 딱 어떤 모델이다라고 지목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 셀토스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차 크기로 봤을 때는 또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도 겨냥을 하고 있다. 어떤 모델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지? SUV만 경쟁 모델로 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치백 같은 것들도 그런 어떤 경쟁 범위에 포함을 시켜도 될 정도로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여러 장르를 골고루 잘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엉덩이가 바짝 치켜 올라가 있죠. 이런 데서 이제 XM3의 어떤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SUV다. 테일램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퓨어비전 테일램프가 LED 퓨어비전 라이트,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조명을 켰을 때
요 이제 엠블럼으로 쫙 모아지는 어떤 그런 하나의 라인으로 쭉 이어지는 램프의 어떤 실루엣 같은 것들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팔고 있는 그 아르카나하고 다른 점도 이 리어 범퍼 쪽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짜입니다. 그냥 하나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 놓은 거고요. 머플러는 딱 하나만, 네, 저기 왼쪽에 아래쪽으로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엣지 있게 디자인 하나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트렁크 상당히 넓죠. 이런 것들도 SUV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실용성. 트렁크 용량이 531리터입니다. 531리터인데 이 시트, 2열의 시트 폴딩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플로어를 2단으로 이게 더블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요걸 낮춰가지고 좀 더 깊이가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테일게이트가 상당히 크게 열리거든요. 이게 좀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동식이 아니어서 완전히 수동식이어서 여성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바닥의 높이는 조금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트렁크 용량은 큰데 약간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전동식이 아닌 게 조금 아쉽네요. 동작하는 것도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가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용할 때는 약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실내가 이전에 SM6나 QM6 이런 것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나 또 중국에서 팔고 있는 아르카나하고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센터 모니터는 10.25인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9.3인치인데 클러스터도 풀 디지털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치수로 보면은 굉장히 크죠. 10.25인치면은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가로형이 아니고 세로형입니다. 근데 이전에 SM6나 QM6에 적용됐던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직각으로 세로 길이가 가로보다 더 길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의 그 크기 비율하고 거의 같았기 때문에 살짝 좀 불편했었는데 보기에 시인성도 좋지 않았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지금 화면이 나타나는 부분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내비게이션 지도의 어떤 그 시인성이라든가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 것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좀 그전에 좀 답답했던 부분이죠. 이 공조장치를 꼭 이 모니터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XM3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이 버튼류가 밖으로 다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식으로 뭐 바람 색이라든가 또 온도, 그리고 모두 이런 걸 다 요 다이얼 버튼으로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서 메뉴를 여러 단계 거쳐서 조작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어떤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좀 제일 큰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말 잘 해놨어요. 대부분 이렇게 와이드하게 나가는 것이 하나의 추세인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대시보드의 패널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뭐 카본은 아닌데 약간 리얼 카본 느낌이 나는 그런 마감재로 처리를 해놨고요.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우레탄 소재로 해서 소프트하게 살짝 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클러스터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화를 주고요. 8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터도 적용이 됩니다. 운전 모드는 마이센스, 뭐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스티어링, 뭐 계기판, 라이팅,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마이센스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버튼류, 약간 피아노 건반처럼 위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작 편의성이라든가 직관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내비게이션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뭐 홈화면 누르고 또 내비게이션 화면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동작을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버튼이 하나 비어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걸로 좀 해서 내비게이션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았을까. 스마트폰 충전 패드도 있고요. 약간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냥 기분상 그런 건가? 디자인은 약간 이쪽을 좁혀놔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살짝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기분 느낌이 들게
해놨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다른 쪽에서 버튼으로 눌러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스티어링 휠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핸즈프리 기능하고 주행 보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류가 이 스티어링 휠에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패들 시프트가 있는 대신에 변속 레버로는 수동 모드 전환이 안 되고요. 이 패들 시프트로만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 차는 지금 가격대가 2,700만원대 2,700만원대인데 썬루프가 빠진 풀옵션 모델입니다. 오토홀드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콘솔 박스는 조금 빈약합니다. 너무 작아요. 완전히 미니카 수준의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콘솔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작은 소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는 앞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만 딱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품들을 놓을 수 있는 이 컵홀더 빼면은 거의 뭘 그런 거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1열에는 통풍 열선 다 들어가고요. 2열은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죠. 9개의 스피커, 그러니까 트렁크 쪽에 우퍼 하나 하고 8개의 스피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공간은요, 제가 쭉 2열에 타고 왔었거든요. 2열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베이스는 동급 모델 중에서 가장 넓게 이렇게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1열 공간도 그렇고 2열 공간도 그렇고, 특히 2열에서의 이 좌우, 그러니까 숄더룸이 넓기 때문에 3명이 타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1열에도 2개의 USB 포트가 있고요. 파워 아웃렛도 하나 있고요. 2열에도 2개의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도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거의 커버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트의 재질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이런 마감 같은 게 약간은 조금 엉성합니다. 이게 천으로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약간은 엉성합니다. 근데 위에는 약간 뭐 알칸트라 소재 같이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덧대놔서 시트 버킷도 굉장히 풍부하죠. 이런 것들이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좀 좌우에 옆구리 같은 것들을 포근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상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타고 내리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대구부가 생각보다는 좀 넓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시트는 앞으로 좀 빼놨는데 지금 제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제 신장에 맞게끔, 체형에 맞게끔 조절을 해놨는데 그래도 주먹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뭐 리클라이닝이나 뭐 등받이 각도 조절 같은 건 되지 않지만 상당히 편한 그런 포지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어 안쪽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마감을 잘 해놨어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열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원터치로 전부 다 열리고 닫힙니다. 이런 것들도 동급 모델에서는 볼 수 없는 사양입니다. 글라스를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여기 또 세이프티 기능도 있어 가지고 좀 위험한 순간에는 딱 자동으로 멈추게끔 하는 그런 기능까지 전 유리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XM3 외관 디자인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임러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됐고요. 또 그리고 습식, 7단 습식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습니다. 게트락 건데요. 구동계 어떤 구성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시승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6TCE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엔진이 다임러하고 공동 개발한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츠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파워트레인인데요. 이게 벤츠의 A클래스, 그러니까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벤츠 A클래스 200에도 똑같은 엔진이 탑재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 벤츠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거다. 일단 믿음이 가죠. 그리고 변속기도 7단 습식입니다. 습식 자동 변속기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또는 고성능 모델에 사용을 하고 있는 트랜스미션이니까 일단
파워트레인이나 또 트랜스미션에 대해서는 브랜드만으로도 충분히 신뢰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의 최고 출력은 165마력이고요. 이 최대 토크는 26.0kgfm을 발휘합니다.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의 어떤 수치로 보면은 이 급의, 그러니까 1.6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올린 모델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하게 뛰어나지도 않고 특별하게 모자라지도 않고, 일단 발진이나 가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발진하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경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도를 한번 높여보는데요. 이게 터보인데, 가솔린 터보인데, 사실 막 터보레그 같은 것들은 뭐 그렇게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좀 고속으로 달리니까 풍조름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 엔진의 회전질감이라든가 또 외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얘기를 하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의 무난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를 꽤 많이 올렸는데 굉장히 가볍게 반응을 합니다. 조금 더 묵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데,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좀 바닥으로 살짝 좀 깔리는, 그러니까 약간 다운포스가 뭐 이렇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체가 바닥으로 쫙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뭐 속도와 상관없이 그냥 좀 뻣뻣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속도가 상승하는 그런 탄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죠. 주행 보조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앞차하고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차선 이탈을 경고해주는 시스템은 있는데, 차로를 유지해주는 시스템은 빠져 있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요즘은 어지간한 차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기능들이 빠져 있는 모델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차급 상관없이 거의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비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티어링 힐의 그립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D컷 스티어링 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D컷이 이렇게 분명한 D컷은 아닙니다. 약간 라운드가 살짝 들어가서 좀 애매한 D컷 스티어링 힐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속도가 상승하는 맛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가속 페달에 그렇게 크게 힘을 주지 않아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뭐 그렇게 무난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위아래로 상당히 많은 그 모델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그먼트가 애매하다는 게 경쟁사들이 어떤 그 소구점을 찾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차급이라든가 차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하면은 대응하기가 좀 쉬울 텐데, 이거는 차급도 그렇고 차종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만 딱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경쟁사들을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뭐 차만 출시를 하면 이 토션빔 얘기가 나오죠. XM3에도 이 후륜 쪽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토션빔 이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션빔 서스펜션을 썼다고 하면 자동차가 약간 저렴한, 싼 티가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토션빔 서스펜션이 지금 XM3하고 비슷한 세그먼트의 경쟁차는 대부분이 다 토션빔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차들은 토션빔 서스펜션을 써도 괜찮고, XM3는 토션빔 서스펜션을 쓰면 싸구려 차가 되고, 뭐 좀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속도가 상승하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와, 충분히 원하는 속도를 빼줍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고속 위주로 시승을 해봤고요. 정리를 하자면 가속, 발진, 또 고속 영역대에서의 속도가 상승하는 그런 맛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다만 가솔린 엔진에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숙성 뭐 이런 것들은 살짝
기대치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고속 위주로 시승을 좀 해보면서 전반적인 느낌 같은 것들 말씀드렸고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을 마치고 이곳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양평까지 다녀왔습니다. 주로 이제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고속도로 이렇게 주로 이용을 했는데요. 고속주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성능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게 다 가격으로 상쇄가 됩니다. 가격. 예, 정말 가격이 깡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6 GT는 179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가격으로 보면은요, 티블리보다도 저렴합니다. 티블리보다도 싼 차가 나왔어요. XM3가 티블리보다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승한 모델은 이 썬루프를 빼고 모든 옵션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알리 시그니처 트림인데요, 2,710만원입니다.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했을 경우에 2,710만원. 2,710만원. 자, 이 가격으로만 보면은요, 가장 저렴한 트림은 티볼리보다도 저렴하고요. 또 가장 최고급형이라고 해도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도 가격 포지션이 낮습니다. 이 가격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도 아래 위급의 모든 SUV 경쟁 상대들을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예약 대수가 5,000대라고 합니다.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대라고 하니까는요, 이 급의 SUV 신차가 거둔 사전 예약 실적으로는 좀 기록적인 어떤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M3 잘 돼야 됩니다. 르노 삼성 전체로 봤을 때 부산 공장의 어떤 활력이라든가 또 르노 삼성 자동차의 모든 직원들이 뭔가 좀 기운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거든요. 잘 팔려야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세단의 어떤 그런 승차감으로 SUV의 어떤 실용성을 충분히 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장점들을 다 갖춰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르노 삼성 자동차의 새로운 SUV XM3 시승 현장에서 오테럴드 김은식 기자였습니다.